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연휴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제가 그동안 진료를 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어제 하루 쉬고 그제 오늘은 진료를 좀 했어요. 오늘 네, 진료하셨다고요? 오늘 진료했어요. 그러셨구나. 오늘 또 뭐 동영상 촬영하고 오셨다고요? 네, 어떤 동영상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의대 활용을 해서 의대 증원에 관련된 청원을 낸 게 있거든요. 그거 좀 독려하는 동영상을 하나 찍고 왔습니다. 하나 찍고 오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이제 네, 같은 한의사 출신이라고 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네.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지금 선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직언 같은 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틀딱 소리 듣는다." 뭐 그런 것들. 지금 선거를 사실은 아들하고 딸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어 자료 모아서 정리해 주는 거라든지 다시 그 자료를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거라든지 인제 요런 일을 아들이 이제 공중보건이지만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온라인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고, 딸은 디자인이 전공인데 어 저희 화보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딸이 해 주고 있어요. 공약집 같은 것도. 공약집도 그렇고 좋네요. 명함부터 공약집, 또 네. 개인 공보물 나갈 거, 네. 그것도 다 우리 딸 아이디어로 나갈 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뭐 이 인터뷰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희 개인 공보물은 다른 후보들하고 좀 많이 틀린 형태로 갈 겁니다. 기대됩니다. 네. 좀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기대됩니다. 네. 두 가지 선택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요. 네. 차벽 건보 본사업 진입이랑 네. 그리고 실비 재진입.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실비재진. 실비 재진입 네. 원하시고요. 뭐 둘 중에 꼭 하나만. 네. 하나만 돼야 된다면은 네. 저는 실비. 실비재진. 그게 한의사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또 둘 네. 중에 하나예요. 네네. 네. 차벽 건보 본사업이랑 네. 이번에는 의료 일원화. 그 둘 중에는 어떤 걸 더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일어나. 의료 일원화. 네. 고게 이제 원장님께서는 더 큰 그림입니다, 큰 저한테는. 그림으로 네네.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 의료 일원화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이제 의대 증원한 거 2,000명 정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의료 일원화 같은 경우에는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 일원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그전부터 정원 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계속 포럼을 해 왔고, 근데 그 포럼의 그 종착역은 사실은 의료 일원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른 후보들이 말하는 정원 축소 이제 찬성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정원 축소는 사실 정원 이관, 정원만 띄워주고 끝인 것이에요. 저는 정원 이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의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 개혁을 통해서 정원 축소도 해 나가면서, 정원 축소를 두 파트에서 할 수 있는데 한의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정원 이관은 사실 경과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고, 교육 통합을 전제로 면허 통합, 그게 이제 일원화인 거고, 그 제도가 바뀌어야 사실은 경과 조치를 만들어 주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인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늦었지만 아직 여지는 좀 있다 저는 음. 생각을 하고, 4 월까지는 분명히 여지는 있고 네. 그 안에도 충분히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의료 일원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네. 교육 통합 후에 면허 통합, 그리고 경과 조치, 요게 하나로 같이. 지금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 한의학 교육평가원 감사를 5 년을 했었고, 거기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게 그 "인증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 3년 이제 회장이 바뀌고는 오히려 좀 하향이 되었는데, 저는 요번에 선거를 나오면서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서 인증 기준을 올려야 된다고 하고, 그 올려야 사실은 사학재단이 투자를 한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투자를 안 하는 대학은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도태될 수밖에 없겠다. 그 도태되는 대학들의 정원만큼이 정원 축소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인터뷰하셨을 때 봉사했던 거 활동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 그게 이제 약간 종교적인 영향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 종교가 지금 없고요. 네, 없으시구나. 원래 네. 없었고요. 네. 제가 처음 임상을 한 게 도시빈민봉사에서부터 봉사를 이제 봉사를 하면서 임상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도 환자를 볼 때 그런 쪼끔 낮은 자세로 환자를 보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봉사할 곳이 있으면,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봉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셉 의원이라고 하는 쪽방촌도 봉사를 가고 있고, 네. 지금 또 아직까지 또 하시고 계신 예, 거군요. 계속 하고 아,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요거는 조금 예전 얘기지만 그래도 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계속 네네. 저한테 질문이 오는 아, 것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그 43대 때 회원 투표 요구서 보낸 사람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선거 홍보물 누락시킨 사건이 이제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44대 선거 최효경 후보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도 들었고요. 저는 최 후보가 그 선거에 나가면서 이사들이 많이 사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협회 일을 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선본에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얼마큼의 인원을 얼마큼의 그 우편물을 보냈는지 사실은 관여하지 않아서 뒤에 비슷한 얘기는 듣긴 했는데 그게 그 리스트가 거기에 적용됐는지는 사실은 저는 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네, 계시고. 제가 총무 파트고 네. 그 자료를 저희가 관리하는 이제 주무 파트이긴 하나 네. 저희한테 한 번도 달라 소리는 해본 적이 없는, 저희가 준 적이 없는 그런 자료이긴 한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서 좀 가려서 명부를 보냈다, 공보물을 음. 보냈다라고 들었는데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왜 나왔냐면 제가 듣기로는 네. 중앙선거에서는 각 개인 후보마다 회원들에게 각자 이렇게 발송한다고 네. 들었어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윤석천 후보 그 선대본에 계시는 대의원하고도 그 대의원이 사실은 먼저 제안을 했던 내용이세요, 이게. 아, 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럼 같이 보낼 수 있으면 같이 보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저희가 그쪽 윤석천 후보 선대본부장을 하고 계신 분한테 같이 보내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 거절을 당했어요. 아, 윤캠프에서. 윤캠프에서. 근데 네. 그분이 나중에 합류하셔서 아마 그 네. 사정을 몰라서 모르셨고. 그렇게 네. 표현을 하셨다라고 인제 또 나중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 네네. 저희는 그게 왜 중요했냐면 네. 이제 이거를 어떤 형태로 보내느냐를 사실은 굉장히 저희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개인 공모를 책자로 보내느냐 아니면은 QR을 음. 보내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었기 어. 때문에 작은 엽서에다가 QR만 보내는 공고지를 보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 네. 어. 책자를 공동 발송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럼 네. 저희는 그러면 QR로 QR로 하겠다. 바꿨죠. 어. 엽서 한 장에다가 네. 저희 공약 넣고 사진 넣고 네. QR 하나 가운데, 쓸데없는 데다 사실은 돈을 쓸 필요가 없어서 그 네. 쓰레기도 사실은 이제 네네. 네. 안 열어보고 안 뜯어보는 공보물이 얼마나 많아. 그쵸. 그래서 뭐 43대 때 회원 투표 요구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43대 때부터 지금 44대까지 한익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44대 때는 또 투표할 때 그런 네, 문자를 보내서 찬성이 더 많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이분들을 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일단 회무를 맡겨주시면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43대 때 그 임원을 맡았던 게 총무, 재무, 전산 이제 세 개의 임원을 했는데 총무 쪽, 재무 쪽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하고도 미묘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첫 번째가 원칙이 뭐야라고 하는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회장에 대한 어떤 미움은 있었지만 이제 전체 회무에서는 제가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왔고 네. 앞으로 아마 더 또 믿음이 가는 이제 그런 회무가 될 것 같습니다. 43대 때는 회계 장부에 대한 사고 처리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으셨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회장이 되신다면 43대 때랑은 다른 완전히 다른 협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좋겠죠? 그럼요. 만약에 원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셨고 안타깝게 이번에 낙선되셨어요. 그렇다면 다음 협회장 선거 때는 재출마할 의지는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네. 음.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회장이 봉사직인데 또 봉사직이다라고 하지만은 또 유능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요번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닥 마음에 드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나왔지만 차기에는 더 유능하신 훌륭하신 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낙선되셨고 다른 분이 이제 당선되셨는데 그 당선된 분이 임장신 원장님 저희 협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임원으로 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제가 최혜경 회장이 후배인데도 제가 가서 일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계신 저를 뺀 나머지 그 세 분의 회장님을 모시기에는 제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유권자로서 투표를 네, 한다면 네, 원장님 외에 네, 그 세 분 중에 표를 주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고요. 네. 음. 반말이 정치를 떠나서 음, 후보분들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분은 참 매력적이다. 음, 인간적으로 음, 끌린다. 이런 음. 분이 계신가요? 네, 계세요. 누구신지 그 이상택 후보님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끌리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분이 끌리세요? 어떤 선명한 정책을 계속 주장하시는 게 네. 사실은 저분의 어떤 일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신 분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분 같은 생각은 좀 다르지만은 네.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음. 철학은 제가 존중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렇죠, 이건 그렇죠. 또 임 원장님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의료 예, 예. 인권화나 네네, 처벌 건보에 대해서도 네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십몇 년을 계속 네네,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또 방향은 다르지만은 네. 저랑 결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상태 원장님이랑 임선정 원장님 단일화는 이제 거의 물 건너 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홍주희와 임장신 단일화 이거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 네. 근데도 단호하게 네, 없습니다. 단호박으로 네, 없습니다. 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정책을 조금 더 중시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정책이 정치에 묻혀서 일이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홍주희 회장은 정책보다는 정치에 조금 더 유능하신 분이라서 네. 우리가 정책을 맡기기에는, 제가 정책을 맡기기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상 표를 또 많이 가지고 와야 되죠. 그 전략상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홍주희 밑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겠죠. 홍주희가 반대로 내가 수석 부회장이 될 테니까 표를 합쳐보자라고 제안을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사실은 굉장히 좀 같이 나오지만은 많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회장의 의지에 따라서 회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주희 회장이 그런 마인드로 저한테 접근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그 정책을 홍주희가 반대하더라도 네, 회장으로서는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네. 원장님 MBTI는 어떻게 되세요? ISFJ. E가 아니라 I시군요. 네네. 약간 내향적인 면이 네. 있으시고 네. 여행 가실 때 계획 같은 거 다 잡아놓고 가지 않으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여행하는 좀 계획이 되어야 저 움직이는. 마음이 편하세요. 네. 저랑 똑같군요. 제2의 그래서 성향입니다. 뭐 어떤 일을 해도 네. 항상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네. 준비하려고 좀 네. 애를 쓰는 편이고 네. 일이 좀 틀어지면은 네. 좀 당황하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조금 많이 미리 준비해서 네.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그런 네. 편입니다. 네. 그런 타입이시고. 네네.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네. 예상되는 질문이랑 답변 같은 것도 다 정리해서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원장님, 소문난 술꾼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의계에서. 평소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소주로 정량을 하면 소주 한 병을 마시면은 뭐 마셨는지 모를 정도이고 좀, 두 병을 마시면 좀 마셨구나. 세 병을 마시면 취할 것 같으니 그만 마시자. 어, 뭐 요 정도. 어떤 술 제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술은 아무래도 접할 수 있는 거는 소주, 맥주가 접할 기회가 많은데 네. 좋아하는 거는 이제 와인을 좋아해요. 와인 레드 좋아하세요? 와인을 좋아하고 레드 와인. 이제 음식이 있으면은 네. 어떤 와인하고 먹으면 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네. 생각부터 드는 거 보면은 어, 그래서 집에서도 네. 좀 좋은 술이 생각나는 이제 요리가 나오면 네. 꼭 한 병 가지고 가족들하고 좀 나눠 마시는 음, 그런 어, 기회가 많죠. 네. 아드님이랑 또 술 한잔 하세요? 그럼요. 와인 같은 거 이렇게 네네네. 집에서. 원장님께서 이제 당선되신다면 집행부를 어떻게 꾸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서로 다른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유능하다면, 한익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실 건지. 저희 한의계가 진짜 인물이 없거든요. 인풀이 작은 데가 우리 한의계여서 사실 누구라도 봉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업이나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 한의사라면 일을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프 진영을 떠나서 지부를 떠나서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최근에 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발표되었고 또 정부에서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하는 의료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책과 의료 증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길지 않은 짧으면 4월 안에 아니면 1, 2년 안에 우리가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될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이 45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이 일을 진짜 잘 맡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건방지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준비하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